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일평TV의 제이입니다. 어제 낙토이라고 북미에서 최고의 자동차를 매년 뽑는 기관에서 최고의 승용차 그리고 트럭 그리고 SUV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에서부터 지금 1월까지 출시가 된 차량 중에서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어워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 3년 동안 한국 자동차가 최고의 자동차에 꼭 하나씩 뽑혔기 때문인데요. 3년 동안이라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최근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분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NACTOY, 이름도 길죠. 그런 어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북미에서 출시된 차량들 중에서 최고의 승용 트럭 SUV를 가리는 어워드인데요. 이 깃발을 보시면 알겠지만 멕시코도 북미인데 멕시코를 빼고 캐나다와 미국만 이렇게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94년부터 어워드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발표에서 한국차가 하나씩 꼭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지난 2019년에는 최고의 승용차에 제네시스 G70이 뽑혔었습니다. 당시에 혼다의 인사이트 하이브리드 승용차죠. 그리고 볼보의 S60과 경쟁을 해서 제네시스의 G70이 최고의 차량으로 등극을 했었는데요. 2020년에는 기아의 텔루라이드가 최고의 SUV로 뽑혔었습니다. 이때는 현대 팰리세이드 그리고 링컨의 에비에이터와 같이 경쟁을 했었는데요. 현대 팰리세이드나 기아의 텔루라이드는 거의 동일한 차라고 보게 된다면 현대 기아가 거의 노미네이션까지 다 잡아먹는 그런 쾌거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제가 링컨의 에비에이터는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의 상품성을 뛰어넘고 기아의 텔루라이드가 최고의 차량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2021년에는 최고의 승용차에 현대 엘란트라가 뽑혔습니다. 아반떼죠. 현대 엘란트라가 북미에 출시된 지 정말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의 G80 그리고 닛산의 센트라하고 경쟁을 해서 최고의 차로 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한국의 자동차가 최고의 자동차에 뽑히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 자동차가 3년 연속으로 최고의 차로 뽑히기 이전에 한번 최고의 자동차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현대 엘란트라가 또 아반떼죠. 현대 엘란트라가 최고의 승용차로 뽑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2019년 이전에는 단 한 번밖에 최고의 자동차로 뽑힌 적이 없는데 이렇게 2019년부터는 매년 뽑히게 됐고요. 그리고 경쟁 차종들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최고의 승용차에도 제네시스 G80과 함께 현대 엘란트라가 경쟁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노미네이션도 한국 자동차가 많이 석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낙토이 어워드의 양상이 어땠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는 제네시스 G70과 현대 인사이트 볼보 S60이 최고의 승용차를 두고 겨뤘었는데요. G70이 물론 뽑혔었고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2019년에는 최고의 SUV에도 현대 코나가 뽑혔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완전히 현대 자동차의 해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북미에서는. 그래서 아큐라의 RDX하고 그리고 제기오 아이페이스하고 경쟁을 해서 현대 코나 EV가 북미에서 최고의 SUV로 뽑히게 됐었습니다. 제기오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해에 유럽에서 최고의 자동차로 뽑혔었죠. 그런 자동차하고 경쟁을 해서 북미에서는 코나가 이겼다는 사실이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럭에서는 실버라도 1500 그리고 시에라 1500 그리고 램 픽업 트럭인 램 1500이 경쟁을 했었는데요. 램 1500이 뽑혔었습니다. 그리고 혼다의 인사이트는 일본 차이긴 하지만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하지만 안타깝게 하이브리드 모델밖에 나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승용에는 쉐보레 콜벳하고 그리고 현대 소나타 그리고 토요타 스프라가 노미네이션 됐었습니다. 하지만 콜벳의
인기하고 주목이 너무 컸었죠. 그래서 콜벳이 최고의 승용차로 뽑히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콜벳이 아니었다면 스프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해서 소나타가 최고의 차로 등극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SUV는 2020년에 현대 팰리세이드 그리고 기아 텔루라이드 그리고 링컨 에비에이터가 경쟁을 해서 기아의 텔루라이드가 최고의 차로 뽑히게 됐었고요. 그리고 트럭은 포드 레인저, 집 글래디에이터, 램의 헤비듀티 트럭이 경쟁을 했었고 집 글래디에이터가 뽑혔습니다. 개인적으로 픽업 트럭을 사게 된다면은 저의 1순위는 포드의 랩터가 될 거예요. 포드의 랩터가 되겠지만 2순위는 지프의 글래디에이터가 될 거예요. 이 감성을 정말 이기질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2021년에는 승용차에서 제네시스 G80 그리고 현대 엘란트라, 닛산의 센트라가 나왔습니다. 닛산의 센트라가 인기가 좀 있긴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 엘란트라, 아반떼하고 비교를 해서는 상품성을 비비질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엘란트라가 뽑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제네시스 G80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유튜버들, 미국 유튜버들이 정말 감탄을 많이 했고 이제 독삼사 승용의 몰락까지 막 말하는 유튜버까지 있을 정도로 G80의 인기가 대단했어가지고 저는 엘란트라보다 G80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닛산 센트라는 솔직히 G80이나 엘란트라에 비비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트럭은 포드 F150 신형이 나왔었죠. 그리고 집 글래디에이터가 2020년에 모하비 모델을 냅니다. 그래서 모하비 모델 그리고 램 1500 TRX 모델이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램 1500 모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헬캣 엔진이 들어가가지고 600마력 이상을 가진 차량이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적 상품성을 따져본다면은 포드 F150이 당연히 1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포드 F150이 최고의 트럭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SUV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사실 저는 GV80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GV80에서도 정말 유튜버들 평가도 엄청났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웹진에서도 평가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정말 독일차의 몰락을 당연히 그렇게 쉽게 보진 않지만 형용사고로 많이 사용할 정도로 GV80에 대한 관심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크호스가 있었습니다. 호스라고 하니까 또 퍼드의 머스탱 마크 E가 최고의 차량으로 뽑혔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마하-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에서는 MACH를 마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키 해서 저는 처음에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마키 해서. 그런데 마크-E가 최고의 차량으로 뽑혔고요. 여기서 노미네이트들은 제네시스 GV80 그리고 랜드로버 디펜더 그리고 포드의 머스탱 마크-E가 경쟁을 했었는데요. 랜드로버 디펜더 인기도 어마어마했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V80만큼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포드의 머스탱 마크-E가 아니었다면 제네시스 GV80이 뽑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SUV 최고 모델로 뽑힌 기아의 텔루라이드의 인기는 저는 이게 국뽕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살면서 전부 다 할인받고 사는데 텔루라이드는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생산이 조금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유튜버가 기아 텔루라이드를 구입을 하려고 11개월 대기 리스트가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5개월, 10개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 거 보니까 아직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의 텔루라이드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되는 낙토의 어워드를 보게 됐었는데요. 지금 1994년부터 제가 리스트들을 쑥 훑어봤을 때는 갈수록 일본 차들이 몰락을 하고 그리고 독일 차들이 차량을 잘 만들긴 만들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상품성들을 본다면은 최고의 차량에 뽑히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알겠지만 미국 차하고 한국 차들이 지금 북미의 최고의 차량에 노미네이트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차로 뽑히기도 뽑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차에 대한 평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품질 면도 한국에서는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북미에서는 품질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어워드 이외에도 지난해 고급차 브랜드 판매량이
조금 제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BMW가 벤츠의 판매량을 뛰어넘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이 뉴스가 됐었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기름값이라든지 기름의 양이 이제 풍부해지다가 보니까 이제 스포티한 운전 감성이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츠보다는 운전자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BMW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서 2019년에는 BMW 판매량이 제일 높았었어요. 2020년도 고급차 판매량도 BMW가 1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주목할 부분은 렉서스가 2위를 했다는 거예요. 렉서스가 항상 3위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벤츠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큼 인기가 있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판매량이 줄어들었었어요. 하지만 얼마나 적게 줄어들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렉서스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줄어들었어요. 가장 적게 줄어든 브랜드가 포르쉐이긴 하지만 포르쉐는 약간 좀 특별한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렉서스가 2위를 하고 아쉽게도 머세디스 벤츠가 3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렉서스가 이렇게 잘 팔린다는 사실을 저는 요번에 새로 알았거든요. 3위를 해도 항상 벤츠의 목전까지 올라와 있는 판매량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렉서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렉서스가 상당히 잘하긴 하지만 아직 자연흡기 엔진으로 라인업들을 다 맞추고 있는 렉서스를 보면은 영 스포티한 운전 감성을 원하는 소비자들 입맛에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최신 기술보다는 옛날의 감성을 좀 많이 유지를 하려는 렉서스의 모습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팔려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터보 엔진들을 많이 넣고 스포티함을 상당히 많이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들을 가장 빠르게 적용을 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서 아주 조만간 렉서스만큼 성장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북미의 판매 동향 그리고 최고 차량에 뽑힌 한국 차량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2020년에 리뷰한 차량이 많이 없긴 하지만 정리하는 영상도 한번 가지고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